간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 가운데 가장 크고 수많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간에 생긴 문제로 고생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간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간은 축구공만한 크기로 무게가 1.2에서 1.5kg쯤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전에서는 간의 기능이 무려 5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면 영양소들은 작은 창자의 혈관으로 흡수되어 간 문맥이라 부르는 혈관을 통하여 바로 간으로 이동하는데 간의 첫 번째 핵심적인 기능은 이처럼 간으로 보내진 영양소를 저장하고 필요한 형태로 적절하게 변화시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신진대사 기능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혈액 속 포도당인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혈당이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간에서는 간으로 들어온 초과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하고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며 혈당이 적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저장하고 있는 글리코겐이나 지방 또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간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전환하고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지방으로 만들어 피하지방으로 저장하며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는 저장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전환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외에도 간은 노폐물과 각종 호르몬, 노쇠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분해하고 비타민 A, D, B12, E, K와 철, 구리, 아연과 같은 무기질을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간의 두 번째 기능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장 단백질이나 몸의 부종에 관여하는 알부민, 지질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이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필요한 곳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단백질이 소화되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아미노산이 문맥을 통하여 간으로 이동하면 간에서는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다양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합성하여 몸에 공급하며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아미노산은 포도당이나 지방으로 전환하거나 요소로 만들어 오줌으로 배출합니다. 간의 세 번째 기능은 음식으로 또는 숨 쉴 때 들어오는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독성 물질을 해롭지 않은 물질로 변경시켜 오줌으로 내보내는 해독 기능인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 오줌으로 함께 내보냅니다. 또한 간은 담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와 혈액의 응고를 돕고 문맥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이 500가지가 넘는 수많은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간은 500가지가 넘는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기능과 활동량이 많은 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도 장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간이 소비하는 산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넘습니다. 간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모두 공급받는 다른 장기들과 달리 간에는 동맥과 정맥 이외에 소화기로부터 들어오는 문맥이라는 혈관이 더 있어서 간은 산소는 동맥으로부터 공급받지만 영양소의 대부분은 소화기로부터 들어오는 문맥이라는 혈관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받는 영양소는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의 세 번째 특징은 큰 용량입니다. 간은 80%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20%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0%가 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간을 계속 손상시켜 그 기능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생이 아주 잘 되는 유일한 장기로 전체의 25%만 남아있어도 매우 빠른 속도로 완전한 크기로 재생이 되는 점입니다. 간의 3분의 2가 제거되어도 재생 환경이 충족되면 15일 안에 원래의 크기로 재생될 정도로 재생 속도가 빠릅니다. 평소에 일이 잘하던 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약 163만 명에서 다소 증가하여 최근에는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간염이 22.8%로 가장 많고 지방간이 21.9%로 둘을 더하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경변과 간암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피로, 전신쇠약,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복통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간질환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질환이 진행되거나 손상이 심해지면 복수가 발생하여 생기는 복부 팽만과 부종, 토혈과 혈변, 눈동자와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등이 있습니다.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간이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데 간 손상으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약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공간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질환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간질환 치료 기술이 앞서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0년 2만 1,053명에서 다소 줄어 2015년 이후에는 17,000명에서 1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질환 사망자의 비율은 2000년 8.46%에서 꾸준히 낮아져 최근에는 6% 아래로 떨어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의 2배나 됩니다. 2021년 사망 원인별로는 간암이 1255명으로 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22.1%, 간경변이 13.8%를 차지하였습니다. 간의 특성과 간질환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은 용량이 매우 커서 80%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20%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심각하게 손상될 때까지는 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간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의 특성과 간질환의 위험성 때문에 간암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과 같은 치명적인 간질환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특히 중요한데 간질환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